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남다식하고 패키지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요 LAMBDA라는 건데요. 그 뭐 C에서도 비슷한 게 좀 있죠. 사용법은 좀 이제 다르긴 한데 이제 그리스 말에서 이제 요게 이제 남다라는 말이고요. 그 이제 원래 정의는 이제 그 나중에 실행될 목적으로 다른 곳에 전달될 수 있는 코드 블락인데 쉽게 얘기하면 메소드를 이제 간편하게 객체로 메소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 남다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식에서도 뭐 식할 때 익스프레션인데요. 여기서 어떤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람다식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을 한번 보면 이렇게 쓰는 건데요. 요 소괄호죠. 소괄호 안에 인수를 넣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꺽쇠 요거 쓰고 꺽쇠라고 하는 건 저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 시프트 옆에 있는 거 있죠. 꺽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바디 하나 하면 이제 쓰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수를 이렇게 넣고 바디를 수행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앞에 뭐 데이터형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정수 A와 인티저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리턴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메소드를 설계할 때 이 메소드 이름을 여기다 앞에 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몸체를 설계했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한 줄로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축약했다 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수가 없어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출력문이죠 이게 헬로 월드 이거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s라는 스트링을 인수로 받아서 이걸 출력해라. 그 다음에 그냥 69를 이제 뭐 요거 이제 뭐 요렇게 쓰고 요거를 이제 어떤 변수명에다가 요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갈로로 쓰면 69다 뭐 이런 얘기죠. 갈로로 쓰면 뭐 요 3.14159 원주율 파이를 이제 뭐 여기 사실은 요 앞에 변수를 좀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DOU BLER WR은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RETURlet 3.14159 그래서 이제 요 R이라는 값을 이렇게 뭐 선언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이제 요 갈로로 써도 요 값이 출력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벤트를 좀 배울 텐데요. 어떠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를 누른다든지 더블 클릭한다든지 뭐 키보드가 여기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할 때 뭐 시프트 키를 누른다든지 뭐죠? 알트 키를 누른다든지 뭐 컨트롤 키를 누른다든지 뭐 어떤 특정한 키보드 2를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하는 방법. 뭐 요게 이제 남다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 간편하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인수를 이제 받아서 이걸 출력하는 메소드를 별도로 설계를 안 해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좀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뭐 패키지들이 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그 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설치하면 이런 그 패키지들이 자동으로 깔려요.
이 안에 이런 클래스들이 엄청나게 많죠. 미리 정의되어 있는 대표적인 거가 이제 수학 함수 같은 경우 뭐 sin 갈로 열고 닫고 우리가 그냥 쓰더라도 출력이 되게끔 일종의 이제 그 메소드잖아요. 그렇죠? 사인에다가 뭐 90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메소드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뭐 별도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저희들이 사인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하는 거를 메소드로 새로 설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요 놈을 이제 나중에 임포트 한다 그래요. 임포트. 요 매스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그 다양한 그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뭐 다양한 수학 함수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요 랭이라는 자바의 랭이라는 패키지에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쭉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쪽에 있는 매스를 쓰려고 그러면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해야 돼요. 패키지로. 여기 있는 걸 쓰려고 해도 패키지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여기 요 계층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면 뭐 당연히 요 밑에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작업 파일은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그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왜 갑자기 먼저 하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 요거 있죠. 아까 요거 java.lang.runnable이라는 그 요 인터페이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바랭의 runnable, 자바의 랭의 여기 어딘가에 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 이게 나와서 뭐 여기에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는 그 몸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체를 하나 설계할 수가 있어요. R이라는 몸체는 이렇게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쓴다. 람다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도 쓰죠. 요 인터페이스는 이거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가 2교시 때 배웠죠? 이 인터페이스는 몸체가 없고 여기서 이제 헬로라는 그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를 람다식으로 이렇게 해서 hello.say hello 그러면 이놈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의 그 람다식도 이렇게 한 줄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람다식의 사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갈로 요거 있죠? 요 형태 갈로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조금 마이너스 꺽쇠인데 화살표 그 다음에 요 몸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런 남다식도 뭐 그 메소드를 마치 객체처럼 부릴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아래라는 거 헬로우라는 거 헬로우라는 거를 앞에서 쓰고 점 say hello 하게 되면 이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R이라는 거 있죠. 객체처럼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다식이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있죠? 패키지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서로 관련 있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픽이라는 패키지와 java.awt라는 패키지 안에 요 안에는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을 동일한 게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요 패키지가 다르면 이게 이제 동일한 이름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보여줬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예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패키지. 그러니까 여기 매스라는 클래스와 여기 매스라는 클래스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더라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랭이라는 패키지 안에 매스라는 클래스를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패키지 안에는 서로 다른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정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패키지라는 걸 구분하는 대표적인 이유고요.
그 정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AWT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GUI 이게 윈도우즈 관련된 거죠. 스윙이라고 하는 건 또 자바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다음에 뭐 요 자바 랭귀지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용도별로, 기능별로 그룹핑을 하기 위한 용도로 패키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요거에 있는 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필드를 쓰려고자 할 때는 요거 반드시 임포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작업할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쓰겠다. 그럼 요거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java.util. 뭐 메스 뭐 이렇게 임포트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켓인데 이거 소커가 아니라 소켓죠. 소켓 프로그래밍 관련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제 AWT는 GUI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 버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름. 동일한 이름을 이제 요 서로 패키지가 다르면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는 거에 접근 제어를 말씀을 드렸었죠. 디폴트가 패키지라고 했으니까. 그런 접근 제어에 관련된. 그 다음에 관련된 클래스를 하나로 모두 기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여기다가 놓고, 이런 기능은 여기다가 놓고. 이게 이제 그렇게 정리 안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이는 용도별로, 기능별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패키지를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우리가 패키지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서 패키지 이름을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 하면 이렇게 요 안에 이게 이제 뭐 서클 밑에 메인이 있어서 이름이 서클.java고 그다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패키지하고 요 이름을 쓰게 되면 요거는 하나 요 밑에 거는 다 동일한 패키지. 요 패키지가 나타나면 다시 얘가 얘 패키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경로의 계층적 구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tmp1이라는 폴더가 뭐 C가 됐든 D가 됐든 여기 폴더 밑에서 지금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려고 해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클립스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런 플랫폼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 도스 창이죠. 도스 창. 도스 창에서 이렇게 컴파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TMP 밑에 내가 자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자 그런다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경로명이 지정이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tmp1 밑에 kr 밑에 kr 폴더 co 밑에 컴퍼니 my library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경로명을 사실은 미리 알고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죠.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경로명을 만드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제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tmp1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여기 요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쓸 수 있게끔 라고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요 위에다가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거는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요 위에 TMP1도 있고 TMP2도 있지만 요 KR에 동일한 계층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른 패키지로 연결되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클래스를 불러다 쓰고자 할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이 경로명을 써서 패키지라고 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경로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작업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로명을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기서 작업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뭔가 불러서 쓰겠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로명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패키지 이래가지고 java.util. 뭐 이렇게 별표라고 보통 쓰는데,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경로 폴더라든지 클래스를 다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놈을 쓰겠다 그러면 요 java.net 패키지로 여기서 불러서 임포트를 해줘야 돼.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임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 렉탱귤에 있는 myRect 새로 정의를 해서 쓰겠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임포트를 이제 맨 위에 계층부터 쭉 적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다 할 때는 라이브러리 점 별표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라이브러리의 밑에 있는 요 라이브러리 요 안에 패키지를 다 쓰겠다. 요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한 번씩 다 참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까 요 내용은 있죠. 그 자바 가상 머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그 경로명에 임포트한 걸 가지고 필요한 그 클래스를 다 불러와요. 컴파일 할 때. 새로운 어떠한 경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내가 패키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도 클래스를 잔뜩 만들고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서. 근데 작업을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 그러면 그놈을 다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요 예제가 이제 그런 예제입니다. 자바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보면 그 CMD라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아마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좀 다를 텐데, 자바가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JAVA 있죠. 여기 밑에 보면 CD 요 자바 컴파일러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바 그래서 C라는 거를 이제 컴파일러로 쓰는데, 보통 이제 요 자바 클래스 패스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경로명을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로명을 지금 지정을 안 해줘서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사용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클래스 패스 있죠? 여기 있죠? 이거 클래스 패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명을 지정을 해줘서 거기에서 지정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불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게 이제 저희들이 GUI 하면서도 이런 계층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오젝트라는 거 밑에. 요건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밑에 이제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내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 메소드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또 추상 메소드를 만들고 클래스를 다시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몸체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요 폴더 밑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요 랭귀지 폴더 밑에서 그놈을 불러다 쓰고자 할 때는 요 자바점 여기 이름을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이클립스에서는 자동으로 경로명만 이제 없어도 자기가 경로를 다 찾아서 넣긴 하는데, 이클립스가 아닌 경우에 설정하는 방법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클래스 패스라는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그 클래스나 그 패키지들 있죠? 그거를 이제 맨 위에 계층부터 쭉 적어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면서 컴파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를 쓸 일은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 있죠. 요게 이제 요것들 중에 자주 쓰는 게 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스윙 있죠, 스윙 요거. 이거는 네트워크 할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뭐 난수 발생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요거 써야 돼요, 라이브러리에서. 그 다음에 요 입출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 썼지만 그 윈도우즈 GUI 요 스윙은 이제 자바 스윙 죠. 뭐 그다음 매스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수학 함수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할 때 요 java.math라는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뭐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그 메소드나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책에 있는 예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제 안 드렸습니다만 한 번씩 좀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 요번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중모 상속하는 방법, 여러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 남다식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 코딩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쯤 좀 반드시 그 실습을 좀 해보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데 그 개념적인 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바의 패키지 밑에 다양한 클래스들을 선언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 그 임포트가 뭐냐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